예, 반갑습니다. 김성규입니다. 제가 그 제목으로 뽑은 거는 그 생성 AI라는 컨셉에서 이제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,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. 저는 첨단의 고민이고요. 그 다음에 생성 AI를 컨설팅, 구축 이렇게 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. 지금 한 2년 반, 거의 3년 된 거죠. 사실은 22년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일 날 시작되었으니까 업무 처리 사례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,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, 뭐 GPT는 4.0 이후로는 거의 똑같은데 5.0엔 뭐 아직 의미가 없고, 그래서 지금은 클로드가 개발해서 강한 그 성능을 좀 보이고 있고, 데이터 처리에서 강하게 보이고 있고, 코파일럿은 MS 오피스랑 붙어서 보여주고 있고, 퍼플리시티는 이제 검색이나 자료 정리, 보고서 만드는 거에 탁월한 에이전트식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5월부터 가장 회자가 많이 되고 주목을 받는 게 역시 그 제미나이입니다. 그러니까 문서의 검색이 이 구글에 붙어 있으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뭐 이러는 거에 있어서 구글의 그 검색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고, 그 다음에 이미지나 그 다음에 동영상,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LM 같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소스가 한 50개 된다. 50개 중에서 뭘 찾아내라. 뭐 이런 식의,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요즘 공공 입찰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민간 기업의 입찰 같은 거 참여할 때 작년에 그 RFP, 작년에 우리가 낸 제안서, 그 다음에 올해 RFP와 뭐 올해 제안하려고 하는 제안 목차 뭐 이런 것들을 소스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질문을 쭉 찾아 나가서 답변을 찾는 거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응축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는 역시 이 제미나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많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AI 전문 회사긴 하지만 직원들한테 하나만 쓰자라고 하면,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안 쓰는 직군들, 뭐 경영지원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만 쓰고 있습니다. 제미나이 쓰고 있고, 빈도로 봐서는 퍼플리시티는 뭐 이렇게 연구부서나 자료수집부서 이런 데서 쓰고 있고, 코파일럿은 뭐 MS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쓰고, 오픈 AI는 프로젝트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서 쓰고 있고, 그렇게 개발 부서에서는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3.7 요거를 200불짜리를 한 4-5명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양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생성 AI 같이 보였는데 점점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에이전트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한 회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부서가 좀 회사가 크다, 뭐 200명, 300명 된다라고 얘기하면 생성 AI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,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전담자가 있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. 뭐 AI로 이미지 만드는 거,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한 뭐 5개 이미지 컷을 생성해가지고 연결하면 한 15초짜리 멋있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대본 작성하고 이미지 작성하고 뭐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니까, 그런 챗GPT, 미드저니, 클링 AI, 뭐 비디오 스투 뭐 이런 거 쓰는데, 요즘은 뭐 구글 거도 많이 쓰죠. 그 다음에 개발 부서에서는 뭐 시각화하는 거는 피그마나 이걸로 하고, V0 대부로 하고, 그 다음에 커서로 하거나 클로드 코드로 하거나 뭐 이런 구조로 가져갔죠.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뭘 추구하고 있나 하면 기획자 없는 개발 부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획을 다 해버리는, 그러면 이제 피그마에서 코드로 바로 생성하는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기획자,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기획을 해내는데 페이지를 정의해 나가는 시간 자체가 막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. 그래서 기획을 해야 그 다음에 코딩을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그냥 그 기획을 없애버리는 구조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,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게 앞단에 피그마나 V0 대부를 많이 쓰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은 V0 대부로 생성된 코드를 어떻게 바로 그 코딩으로 들어갈 거냐, 뭐 이런. 그래서 요즘 뭐
하여튼 이런 작업들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. 개발자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개발 회사가 5명으로 줄인 데는 많은데 50명 있는 개발 회사가 이거를 25명으로 어떻게 줄일까 이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요게 이제 인터넷 광고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거 할 때 순위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직접 에이전트를 통해서 순위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API가 다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따지면 키워드 광고 챗봇 에이전트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사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업무 효율화에서 AI가 현재 뭘 할 수 있느냐, 에이전트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보고 그다음에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하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냥 아까 잠깐 나왔죠. 백 매니저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95%가 실패한다. 리턴이 제로다라고 얘기하는데 5%는 300%, 500% 이렇게 보고 있다. 이 프로세스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돼요. 그래서 특정 업무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,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. 전사적으로 보지 말고 각 개별 업무별로 봐야 된다.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. 그러니까 스스로 일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그럼 사람이 하던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무를 하면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이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리고 숙련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사람의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우리 회사로 보통 회사로 따지면 한 3년차, 4년차 대리 정도 돼야 일 좀 할 줄 안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AI 에이전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광고 마케팅 하는 거에서 키워드 분석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이제, 현재 시스템에서 이런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주는, 스카이웍스나 그 다음에 젠스파크 이런, 고급 어떤 에이전트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에이전트 툴을 이용해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하는 게 많이 달라졌죠. 그러면 신입사원 아니면 인턴 사원 뽑아가지고 한 3일만 요렇게 하는 거다.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. 라고 하면 4일차부터 이 리포트를 만들 수 있어요. 다음,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인데요. 검색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이 시장 수요는 이렇고 이러다 하는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,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다 하는 거죠.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다음에 탐색하고 구매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리텐션 어떻게 하는지 요런 이제 단계 5단계에 대한 법칙을 좀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리포트를 써줘. 이런 식으로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학원 교육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를 하는 게 되게 쉬워졌는데요. 이게 다 AI가 만들어지고 AI가 이거 구동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 리포트 만들어주는 거를 옛날 같으면 다 이렇게 룰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AI로 한다. 이렇게 보시면. 영어 문제 생성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영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역만 지정하면 AI가 이걸 다 인식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OCR 할 필요도 없고, 그러니까 AI OCR하고 그냥 OCR의 차이는 OCR은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AI OCR은 오타를 걸러주죠. 이렇게 OCR 한 결과들이 문맥에 안 맞으면, 그러니까 컨텍스트 OCR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 다 해주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가져온 문제 풀이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풀이가 없으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에 대한 답도 만들어주고 풀이도 해주고, 그러니까 이거 지금 AI가 다 하는 거죠. 이거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가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AI로 인해서 교육 시장이나 이런 게 다 바뀌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AI 에이전트,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배워가지고 업무에 쓰자.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보다
하여튼 연세가 좀 많으신 그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임 대표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잘 쓰면 3명 정도 직원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야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성적인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회사 내에 도입했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은 안 된다.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뭐 챗GPT를 쓴다든지 제미나이를 쓴다든지 그냥 해가지고는 3배의 생산성을 만들지는 못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인식하에 에이전트를 도입하게 되면 한 인력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작은 회사들은 그렇잖아요. 중복으로 맡겨 놓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중복으로 맡겨놨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 늘릴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한 3년 일하면서 AI 기업에 도입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해서 결론을 조금 찾은 방법론 워크 프레임이 이런 건데요. 일단은 직원들이 AI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AI를 도입할 수 없다. AI 에이전트든 그다음에 GPT든 제미나이든 잘 써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내 일을 어떤 걸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단 생성 AI를 이해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AI 도입이 적합한 업무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업무가 있어요. 적합한 업무로 도입을 제한해야 됩니다. 제한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같은 걸로 저희는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대략 한 300만 원 밖에 안 받으니까 300만 원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아까 뭐 네이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거의 300만 원에 만들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업무에 도움이 안 되냐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I로 저장도 하고 그 다음 업무 프로세스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AI 에이전트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업무하고 데이터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AI 중심의 업무 체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2단계 가면 3명 정도, 1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거는 이지 프레임워크입니다. 그래서 AI 도입은 좀 쉽다 이런 뜻인데, 첫 번째는 기초교육, AI는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. 이게 첫 번째 단계고, 두 번째가 심화교육은 내 일에 AI를 어떻게 도입돼야 된다 하는 거를 요까지 가면 AI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GPT스나 아까 정도에 되는 POC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에 이렇게 도입할 수 있으면 심플 프로젝트들을 좀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솔루션화 시켜가지고 정말 사람이 없어도 보고서가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AI를 내 업무에 맞게 우리 회사의 업무에 맞게 도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. 뭐 실제로 비용 절감은 뭐 저희 회사부터 아니면 뭐 이게 주변에 이렇게 교육을 심화 교육까지 받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업무의 퀄리티, 그 다음에 그 자료의 참조량이 늘어나니까 그 회사의 수주 정도, 그 다음에 뭐 그 대표나 임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본 건 이 정도고요.